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미국에서도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그 부품이 한국에서 완벽하게 복원된 겁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이상하리만치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오히려 그 당당함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비 현장을 직접 본 순간 저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빗 맥나이트, 미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25년을 복무한 기술 장교입니다. 저는 총을 들고 싸우는 대신 부품을 점검하고 설계를 분석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일을 뒷일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군함은 엔진이 아니라 정확한 정비가 바다 위에 띄운다. 전함은 단 하나의 나사 때문에 침몰할 수, 고작 0.3도의 방향타 오차가 항로 전체를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매뉴얼, 계측기, 오차범위 표 하나하나를 전투 무기처럼 다뤄왔습니다. 제가 몸담은 해군 군수사령부는 전 세계 해상에 떠있는 수십 척의 전함을 지원하기 위해 언제나 긴장 상태였습니다. 배가 정박하는 날엔 설비부터 식자재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정비가 진행되고 하루 일정이 밀리면 작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은 모든 걸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정비도 복원도 부품 제작도 가능한 한미국 안에서 처리합니다. 기술은 곧 안보니까요. 저 역시 그 철학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해외 정비소는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조선소라는 단어는 제게 늘 저렴한 인건비, 불안정한 품질, 그리고 시간에 쫓긴 조립 라인으로 들렸습니다. 물론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대형 선박을 만들어내고 초정밀 LNG선을 수주하고 있다는 것도 자료로는 보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민간 영역의 이야기였습니다. 전투함은 다르다. 해군 정비는 아무나 못한다. 정보 보안, 품질 관리, 유사시, 대응력 모든 게 달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 제 기준, 제 방식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검증받을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신념을 붙든 채 아주 낯선 나라로 가게 되리라는 걸 말이죠. 사건은 어느 평범한 오전, 워싱턴 군수사령부 상황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루이스 앤 클라크급 군수지원함 USNS 월리 쉬라에서 조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미 방향타 작동 이상, 2단 추력 시 진동 발생, 조타 속도 저하, 자동 회귀 지연. 누가 봐도 당장 운항을 멈춰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이 배는 제가 초급 장교 시절부터 담당했던 함정입니다. 정말 오래 봐온 녀석이었죠. 정비 주기도 정확했고 기록도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고장이 더 심상치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뒤 기술사령부 내 위기 대응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대형 스크린에 뜨는 진단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 진동의 원인은 방향타 제어 장치 손상,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 부품의 설계도 자체가 1980년대 아날로그 문서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디지털 도면은 아예 없었고 게다가 군사 보안 등급 제한이 적용되어 외부의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선 벌써 수리 지연, 운항 차질, 비용 초과 등 수십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한 소장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한국 쪽은 어떻습니까? 미 해군 함정 정비 지원 협약이 있으니 시도 가능한 대상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비상 대응이라기보다 기술적 후퇴입니다. 아무리 일정이 급해도 군사 장비를 해외에서 복원하겠다는 건 위험한 판단입니다. 누군가 제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위험보다 시간입니다. 맥나이트. 본토 조선소는 수리되기만 6개월입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정도 장비도 사람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작은 자괴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바쳐 지켜온 기준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메일함엔 단 한 줄의 지시가 도착했습니다. USNS 월리 쉬라 정비감독관 데이빗 맥나이트. 현지 파견지 대한민국 조선소. 전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 안에서 이미 수백 가지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가서 본다. 이게 진짜 가능한지, 그리고 이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를 증명하겠다. 비행기 출발 하루 전 밤, 숙소 침대에 앉아 조용히 군복 셔츠를 개고 있었습니다. 셔츠 깃에 손을 얹은 채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엔 익숙한 천의 감촉이 닿았지만 머릿속은 낯선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설계도가 없다, 외부 제공 불가, 1980년대 도면. 그 문장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 수 없는 불신 아닌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저는 정비관으로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고장난 전투함, 파손된 발전기, 사막에 멈춘 기동 장비까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보는 없고 사람은 낯설고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몇몇 보고서에서 조선기술 세계 1위, LNG, 운반선 점유율 세계 최고 같은 문장은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전 군함 정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들은 싸워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저희 같은 실전 기술자들이 지닌 감각과 같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정비를 숫자로 말하고 보고서로 증명한 사람이었다. 내가 믿는 기술은 근거가 있고 검증이 있고 통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지도도 없는 곳으로 설계도도 없이 미국 해군의 자존심 한 척을 맡기러 떠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혹시 정말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걸까? 제 속마음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불신,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 같은 것까지. 짐을 싸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미시건의 작은 조선소 용접공이었고 제가 어릴 적 항상 작업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셨죠. 손은 거칠었지만 늘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만든 구조물은 단단했고 오래갔습니다. 그 손을 보고 자란 제가 지금 낯선 기술자들의 손에 군함을 맡기려는 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가방 안에 넣고 조용히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물러설 수 없다. 내가 직접 가서 본다. 그리고 이 선택이 틀렸다는 걸 보고서로 증명해 보이겠어. 처음 한국에 제 앞에 놓인 공기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어디 하나 흐트러진 구석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저는 어쩐지 말을 아꼈습니다. 군 수송 차량을 타고 조선소까지 이동하는 길, 통역장교는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을 덧붙였지만 저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로 위의 표지판과 공장 건물들의 외형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봤자 외형이지. 문제는 안쪽에서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느냐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고 방문자용 게이트 패스와 출입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보안 수준은 미국 못지않았고 건물 내부는 인체공학적 동선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군. 속으론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제 입술은 꾹 다문 채였습니다. 정비감독실은 유리로 된 사무실 한쪽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었고 작업자들의 위치와 공정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첫 미팅을 준비하며 서류를 넘기는 저에게 기술팀장과 작업반장들이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정중했고 태도는 단정했으며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인가? 아니면 잘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건가? 첫 정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팀장은 방향타 제어 장치의 손상 부위와 가공 가능한 형상 복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확한 설계도는 없지만 실측과 역설계를 통해 디지털 도면을 재구성 중입니다. 그 말에 저는 회의실 한복판에서 말했습니다. 이 부품은 미 해군 기준 1980년대 군사급 하중 분산 설계입니다. 정확한 도면 없이 실측으로 접근한다는 건 실험이지 정비가 아닙니다. 통역을 통해 제 말이 전달된 후에도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실험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태도가 낯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거나 누군가는 적당히 말끝을 흐릴 법도 한데 그들은 오히려 제 말을 듣고 더 확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손엔 도면보다 복잡한 감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시험하려는 걸까? 아니면 진심일까? 아직 그 둘 중 어떤 쪽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기준이 통하지 않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비 첫 주는 마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진행되는 기술 브리핑마다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그들은 언제나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오차 기준은 미국 해군 기준에 맞췄습니까? 사용하는 계측기는 어떤 인증을 받았죠? 이 재료, 군용 합금과 응력 분포가 같습니까? 저는 미국 기술자의 눈으로 그들을 평가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두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게 감독관으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어떤 기술자도 반박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의심을 받는 쪽은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들은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제가 지적한 도면 오차를 그날 밤 수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보고서엔 아무 말도 없었고 그저 결과만 조용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비 모듈 설계 기준에 대해 질문하던 중 팀장과 짧은 논쟁이 오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이 방식 미국이었다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실험적입니다. 팀장은 조용히 제 시선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제 가슴에 묘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 그건 제가 평생 신봉해온 원칙이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들 쪽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야근 후에도 같은 점퍼를 입고 다시 아침에 나타났고 설계 모듈은 날마다 정교해졌고 제가 찍어둔 수치표는 점점 수정 필요 항목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화가 그들의 실력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자존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들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그 증거가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로가 몰려오는 하루였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이메일을 정리하던 중 문득 조선소 작업동 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고 정식 근무는 오후 6시로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잔업인가? 이상한 예감에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업동 근처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셔터 틈 사이로 번지는 빛과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금소금은 분명 누군가 그 안에서 여전히 작업 중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셔터 옆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열댓 명 남짓의 기술자들이 작업복 그대로 각자의 책상과 설비 앞에 앉아 아직도 도면을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캔 모델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3D 스캐너 앞에서 부품의 형상을 회전시켰고 누군가는 노트북에 연결된 대형 모니터에 회전하는 디지털 방향타 도면을 띄워두고 응력 분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실측 결과가 가득 붙어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종이컵에 따르며 지금 보정 들어가면 내일 가공에 맞춰 끝낼 수 있어요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기술자가 웃으며 도면을 넘겼습니다. 그 누구도 지시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정비가 아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고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과 확신만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디선가 묵직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늘 쓰던 정비 일지를 열었지만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문장을 반복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드디어 시운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착된 새 방향타는 전날 모든 연결을 마쳤고 계측 결과는 예상치보다 더 정밀했습니다. 정비팀은 마치 매뉴얼처럼 모든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출항 전 최종 점검, 하중 시뮬레이션, 오일 분사 각도, 회전 속도 보정.
그들의 손끝은 정확했고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테스트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이 천천히 작동했고 진동 계측기와 소음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현 20도 복귀, 우현 15도 복귀, 풀턴 30도 급조타. 지시가 입력될 때마다 모니터는 이상 신호 없이 움직임을 표시했습니다. 정비팀은 숨도 쉬지 않는 듯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고 저도 말없이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신호가 끝나고 계측기의 진동 그래프가 평탄하게 그어진 그 순간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완벽하다. 진동은 기준치 이하, 소음은 12dB 감소, 회귀 속도는 설계 기준보다 0.4초 빠르게 복귀, 설계도도 없이 만든 복원 부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정밀도였습니다. 정비팀장 쪽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테스트 종료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있으시면 검토 요청 바랍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제 손에 쥐어있던 수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없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말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비팀의 몇몇이 살짝 고개를 떨구며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그 말 한 줄에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비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처음으로 정비 외적인 내용을 문서에 담았습니다. 정비 품질 기준 초과, 설계도 없이 진행된 복원 작업은 기술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나 결과는 전례 없이 완성도 높음, 오차율 제로 근접, 시운전 성공률 100%, 해당 정비팀의 기술 능력과 협업 역량, 특히 무언의 헌신은 보고서로 다 담을 수 없음.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기술을 다시 배웠다.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장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라졌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저는 조선소를 한 바퀴 혼자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비는 이미 완료됐고 원리 쉬라는 다시 항해에 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회의실, 기름 냄새가 밴 작업동, 철제 사다리를 따라 올라갔던 시험장치 옆 구조물까지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문을 밀고 마지막으로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눈에 익숙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기술자는 부품 정리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다음 작업 준비를 위해 계측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빈 노트북 화면에 무언가를 천천히 타이핑하고 있었고 그 옆에선 누군가가 도면 위에 연필로 아주 작고 정교한 수치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야간 작업장에서 봤던 그 손들, 기름때 묻은 장갑, 잠 못 잔 눈꺼풀 아래의 집중력,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통하는 팀워크, 그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을 조용히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정비팀장은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악수를 청했고 손에 전해지는 묵직한 감촉 속에서 진심이란 게 뭔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조선소를 나서는 길, 입구 근처 게시판에 붙어있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 용접공 복장을 한 남자들이 아직 흙바닥인 조선소 공터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한 명은 지금의 정비팀장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이란 건 서류에서 시작되지만 사람의 기억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한국을 떠나며 제 수첩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은 설계도가 없어도 움직이는 방향타를 만들었고 나는 그들을 통해 방향을 바꾸는 사람의 이야기를 배웠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워싱턴 해군 군수본부 전략회의실에서 USNS 원리 쉬라 정비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보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전 회의실 중앙에 앉아 제 앞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요 참모와 기술 책임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반쯤 회의 요약 보고서를 읽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엔 기술적 수치부터 보고했습니다. 정비 소요 기간 113일, 오차율 제로의 근접, 소음 및 진동 수치 모두 기준 이하, 방향타 회귀 속도는 설계값 초과 달성. 차분한 목소리로 한 항목씩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다가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건 숫자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보고 온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의 조용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도 없이 방향타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무리하거나 허세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끝까지 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제 안에서도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야간 작업장, 스캐너 앞에 사람들, 도면에 숫자를 적던 손끝.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은 자국의 손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기술은 신뢰와 책임, 그리고 진심이 모였을 때 어디서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참모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누군가는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해군 기술총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조선소 다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협력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 동맹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박수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이름과 함께 한 문장이 실렸습니다. 미 해군은 다시 그들과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지지한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선소에서의 나날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맴돌았고 그 손끝에서 완성된 부품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 해군 군수사령부 보고서는 이미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오차율 제로, 기준 초과 성능, 시운전 성공. 결과만 보면 그저 정밀하고 정확한 기술 보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기술 이상의 것들이었다는 걸요. 누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이번 정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고 그 순간 떠오른 건 숫자도 그래프도 아니었습니다. 밤늦은 조선소 한켠, 기름 묻은 손으로 조용히 도면을 넘기던 그 기술자의 뒷모습, 그리고 말없이 함께 도면을 들여다보던 동료들의 눈빛. 그 장면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말도 설명도 없지만 책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또렷하게 보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설계도 없이 방향타를 만들었고 그 손끝에서 배가 움직였으며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기술에 대한 기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기술자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우며 땀을 흘리며 누가 보든 말든 간에 똑같은 자세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나온 결과는 그 어떤 매뉴얼보다 정확했고 그 어떤 설명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제 기술관을 바꾸고 그 손끝이 제 자존심을 낮추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이란 장비나 매뉴얼이 아니라 신념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 신념을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바로 그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기술자들의 땀과 헌신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